2024학년도 3.6대 논술 자연 2 7번 문제 풀어볼게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가 주어져 있고요. 점 P가 T는 0일 때 원점을 출발하여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시각을 K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여기서 문제 속에 힌트 찾으셔야겠죠. T는 0일 때 원점을 출발하여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대요. 그러면 원점에서 출발해서 원점으로 돌아온다? 그러면 이 말은 위치의 변화량은 어떻다고 할 수가 있어요? 위치의 변화량은 변화한 게 없죠?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위치 변화량은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0부터 K까지 위치 변화량은 어떻게 구하죠? 속도가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t죠. 속도를 적분해줘야 돼요. 적분해주시면 마이너스 3분의 1t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t 제곱 0부터 k까지 적분하면 되죠. k 대입해주시면요. 마이너스 3분의 1k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k 제곱이 0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k제곱으로 인수분해해주시면요. 마이너스 3분의 1k 플러스 2분의 1은 0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k는 0이거나 여기에서 마이너스 3분의 1k 플러스 2분의 1은 0이기 때문에 양변에 6을 곱하면 마이너스 2k 플러스 3은 0이죠. 따라서 k는 2분의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점에서 t는 0일 때 원점을 출발하여 k가 2분의 3일 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면 t는 0에서 t는 k까지. k가 지금 2분의 3이었어요. 0에서 2분의 3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와 시각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P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다시 어느 순간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 순간에 점 P가 움직임이 바뀌는 그 순간의 속도는 어때요? VT가 되겠죠? VT는 0이 되겠죠? 속도는 그때. 그러면 VT는 문제에서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t고요. 얘가 0이 될 때를 찾을 거예요. 인수분해하면 마이너스 t로 묶어주면 t-1은 0이라고 할 수가 있죠. 따라서 t가 0일 때 또는 t가 1일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점 처음에 0에서 출발해서 1까지 갔다가 순간 속도가 딱 멈추고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움직인 거리를 찾아야 돼요. 0부터 2분의 3까지. 그러면 거리를 d라고 하면요. 0부터 2분의 3까지 움직인 거리는 속도를 절대값 씌워서 적분해주면 되죠. 근데 1에서 속도가 딱 빵이 되면서 0이 되면서 다시 같은 거리를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0부터 1까지의 거리를 구해주신 다음에 2배 해줘도 상관이 없겠죠. 그러면 0부터 1까지는 이 범위가 어때요? 양수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t로 그대로 나오게 돼요. 절대값이. 그러면 적분해주면 2 마이너스 3분의 1t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t 제곱을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되니까 1 대입해주시면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이죠. 그래서 2 곱하기 6분의 1이기 때문에 3분의 1이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6대 기출 채점 기준표 확인해 보시면요. 처음에 위치 변화량이 0인 걸 활용해서 K의 값 구해줄 수 있었죠. 그래서 K가 2분의 3이라는 거에 5점을 줬고요. 그 다음에 점 P가 바뀌는 순간 속도는 0이었어요. 그래서 T는 1일 때 바뀌었죠, 순간. 그래서 총 움직인 거리는 0부터 1까지 왔다, 갔다 2배 해주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거리는 3분의 1, 여기에서 5점을 줬어요. 24학년도 수능특강 수학2 정적분의 활용 유제 7번 문제 풀어볼게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가 VT는 t제곱 마이너스 4t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각 T는 0에서의 점 P의 위치와 시각 T는 A에서의 점 P의 위치가 서로 같을 때 양수 A의 값을 찾는 거예요.
우리 위치를 xt라고 하면 xt는 처음의 위치 x0에서 더하기 속도를 적분해 주시면 되죠. 0부터 t까지 vt, dt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문제에서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점 p의 위치가 처음의 위치랑 같다고 했기 때문에 t는 a일 때 위치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t 대신에 a를 대입해 주시면 xa는 x0 더하기 0부터 t까지 t가 지금 a죠. 그래서 0부터 a까지 vt가 t제곱 마이너스 4t예요. 요렇게 적분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x0 적분해 주시면 3분의 1t 세제곱 마이너스 2t 제곱을 0부터 a까지 적분해 주시면 되죠. 따라서 x0 더하기 t 대신에 a를 대입해 주시면 3분의 1a 세제곱 마이너스 2a 제곱이 나오게 돼요. 문제에서 0에서의 위치와 x0과 a에서의 위치가 서로 같다 했기 때문에 x0은 xa는 위에서 정리했죠. xa는 x0 더하기 3분의 1a 세제곱 마이너스 2a 제곱이에요. 그러면 양변에 x0 똑같이 있으니까 빼주시면요. 3분의 1a 세제곱 마이너스 2a 제곱은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양변에 3을 곱해주시면 a 세제곱 마이너스 6a 제곱은 0이에요. 그래서 a 제곱으로 인수분해 해주시면 a-6은 0이라고 할 수가 있죠. 따라서 a가 0일 때는 t가 0일 때죠. 처음 위치고요. 그 다음에 a가 양수기 때문에 a는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2024학년도 3학년 논술 자연이 7번 문제가 EBS 수능 특강에서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문제는 쉬운 3점짜리 문항으로 속도와 거리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 키워드는 위치 변화랑 움직인 거리 두 가지를 뽑을 수가 있어요. EBS에서는 양수 A의 값만 구하면 됐었는데요. 3,6대 기출에서는 움직인 거리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위치의 변화량을 구하려면 속도를 적분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움직인 거리를 구하려면 속도를 절대값 씌워서 적분하면 되는구나. 단순 식변형 문제고요. 100% 연계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2024학년도 3,6대 논술 자연이 8번 문제 풀어볼게요. 그림과 같이 서로 다른 4점 ABCD가 지름 AB의 길이가 5인 원 위에 있대요. AB 길이 5고요. 그 다음에 각 CAB의 이등분선이 점 D와 만나고 선분 BD의 길이가 3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일단은 선분 AB의 길이가 지름이기 때문에 원주각 ADB라고 하는 건 무조건 90도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 활용해 주시면 선분 AD의 길이는 루트 선분 AB의 제곱 마이너스 선분 BD의 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죠. 피타고라스 빗변의 제곱에서 BD의 제곱을 빼주시면 돼요. 따라서 루트 5, 5, 25, 마이너스 3, 3, 9니까 루트 16이기 때문에 AD의 길이 4라는 거 바로 아셔야겠죠? 그러면 이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의 크기는 어때요?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이기 때문에 5분의 4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걸 알 수 있죠? 각의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현의 길이가 똑같아요. 따라서 이 세타에 대해서 BD가 3이기 때문에 CD도 3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CD의 길이, 현의 길이가 BD랑 똑같다. 그러면 삼각형 ACD에 대해서 우리 코사인 법칙 활용할 거예요. 선분 CD의 길이의 제곱은 CD의 제곱은 선분 AC제곱 더하기 선분 AD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선분 AC 곱하기 선분 AD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 CD의 제곱은
AC제곱 몰라요? AD제곱 4죠. 그러면 일단 써볼게요. CD 길이가 3이기 때문에 3의 제곱 9는 3분 AC제곱 플러스 AD의 제곱하면 16이죠. 마이너스 2 곱하기 AC 곱하기 AD 4고요. 코사인 세타는 5분의 4였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편하게 AC를 X라고 놔볼게요. 9는 X제곱 더하기 16 마이너스 이 식을 정리해주면 5분의 32X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5분의 32X 이항하면 플러스 7은 0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5를 다 곱해주시면 5X제곱 마이너스 32X 플러스 35는 0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인수분해 해주시면요. 5X 마이너스 7 하나 X 마이너스 5는 0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X는 5분의 7이거나 또는 X는 5인데 5가 될 수는 없겠죠? 지름이랑 길이가 똑같을 수는 없어요. 따라서 AC의 길이는 5분의 7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3학때 채점 기준표 확인해 보시면 먼저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AD의 길이를 구해줘야 됐어요. 여기서 2점을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각을 2등분했기 때문에 현의 길이가 똑같았죠. CD랑 BD가 길이 서로 같다는 거에 2점을 줬고요. 마지막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3분 AC의 길이를 구할 수 있었어요. 이 과정, 코사인 법칙 활용하는 과정에 6점을 줬어요. 2024학년도 수능 특강 수학 1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대표 기출 문제 풀어볼게요. 그림과 같이 사각형 ABCD가 한 원에 내접하고 AB의 길이는 5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AC의 길이는 3루트 5, 그 다음에 AD의 길이는 7, 그리고 각 BAC랑 각 CAD가 같다고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법칙을 적용할 거예요. 여기 BC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선분 BC의 제곱은요. 선분 AB의 제곱 더하기 선분 AC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선분 AB 곱하기 선분 AC 거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시면 되죠. AB는 길이가 5기 때문에 제곱하면 25 더하기 AC는 3루트 5니까 제곱하면 45 마이너스 2 곱하기 AB, AC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할 수가 있죠. 정리해 주시면 70 마이너스 30 루트 5 코사인 세타가 나오게 돼요. 자, 지금은 제가 삼각형 ABC를 봐줬어요. 여기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법칙을 적용시킨 거고요. 이번에는 삼각형 ACD를 한번 봐볼게요. ACD 봐주시면 삼각형 ACD에서 선분 CD의 제곱은 또 코사인 법칙 적용하는 거예요. 선분 AC의 제곱 더하기 선분 AD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선분 AC 곱하기 선분 AD 곱하기 코사인 세타예요. CD의 제곱은 AC 길이 3루트 5니까 제곱하면 45, AD 7이니까 제곱하면 49, 마이너스 2 곱하기 AC 곱하기 AD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식을 정리해 주시면요. 94 마이너스 42 루트 5 코사인 세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각의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현의 길이가 같아서 BC랑 CD의 길이가 같아요. 따라서 BC의 제곱과 여기서 BC의 제곱과 그 다음에 선분 CD의 제곱이 서로 같아야겠죠? 따라서 70 마이너스 30 루트 5 코사인 세타와 94 마이너스 42 루트 5 코사인 세타가 서로 같아야 돼요. 이항해 주시면 12 루트 5 코사인 세타는 이항해 주시면 24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12 루트 5분의 24 루트 5분의 2가 나오고 유리화해 주시면 5분의 2 루트 5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제 BC의 길이 한번 구해볼게요. BC의 제곱은요. 70 마이너스 30 루트 5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데 코사인 세타 5분의 2 루트 5죠. 그러면 정리하면 70 마이너스 5 약분되죠? 60이니까 10이에요. 따라서 선분 BC의 길이는 제곱해서 10이니까 루트 10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사인 세타도 구할 거예요. 코사인 세타가 5분의 2 루트 5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알아야 되는 개념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몇이죠? 1이죠. 그러면 사인 제곱 세타는 1에서 코사인 제곱 세타를 빼주시면 돼요.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루트 5분의 2니까 제곱하면 5분의 4죠? 빼주시면 5분의 1이에요. 그러면 사인 세타는 제곱해서 5분의 1이니까 루트 5분의 1, 5분의 루트 5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세타는 삼각형의 가계 크기예요. 내각의 크기죠. 삼각형은 파이 180도보다 작기 때문에 우리 올사탕코 알고 계시죠? 올사탕코. 여기가 0,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가 파이. 그리고 올사탄코죠. 그러면 파이까지는 사인이 전부 다 양수이기 때문에 양수로 빠져나온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삼각형 ABC에서 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사인 세타분의 BC는 2R이에요. 사인 세타분의 선분 BC는 2R이에요. 사인 세타는 5분의 루트 5고요. 선분 BC의 길이는 루트 10이죠. 1분의 루트 10. 약분해 주시면 루트 2. 그래서 5루트 2죠. 2R이 5루트 2라는 거예요. 따라서 반지름의 길이는 2분의 5루트 2가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2024학년도 3.6대 논술 자연이 8번 문제가 EBS 수능 특강에서 어떻게 변형됐는지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EBS 이 문제는 2023학년도 수능 11번 문제예요. 그래서 3.6대 논술 문제가 수능 문제에서도 변형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코사인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EBS에서는 코사인 법칙이 여기서 하나, 두 개나 쓰였어요. 하지만 3.6대에서는 한 번만 쓰면 됐었고요. 그리고 또 차이점이 EBS에서는 사인 법칙도 활용해서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줘야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코사인과 사인 법칙을 둘 다 써야 됐지만 상대적으로 3.6대에서는 조금 적게 쓰였죠. 풀이가 조금 더 간단했어요. 그림도 비슷한 유형으로 주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연계율이 80% 정도인 코사인 법칙을 알아야 풀 수 있는 3점짜리 문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2024학년도 3.6대 논술 자연이 9번 문제 풀어볼게요. fx 로그 함수로 주어져 있고요.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자, 문제에서 fx는 로그 2의 x 플러스 4분의 3 더하기 2예요. 자, 여기에서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할 거예요. 그러면 평행 이동한 그래프는 로그 2의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x-n 그리고 뒤에 플러스 4분의 3 플러스 2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점근선은 어때요? 점근선은 진수가 0이 될 때 x-n 플러스 4분의 3이 0이 될 때 그러면 x는 n-4분의 3이 점근선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점근선을 아무 데나 찍어볼게요. 그러면 점근선 여기가 n-4분의 3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밑이 지금 2로 양수 1보다 크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1보다 크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이 그래프가 제 2사분면을 지나지 않아야 된대요. 2사분면을 지나지 않으려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아래에 있어도 상관없죠.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식이 지금 fx이기 때문에 f0을 대입해 보시면 0이거나 0보다 아래에 있어야 돼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쵸? 근데 f0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제가 n-4분의 3이라는 점근선을 왼쪽에 그렸는데 오른쪽에 그리게 되면 점근선이 이렇게 위치하면 증가함수기 때문에 0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f0 값이. 따라서 n-4분의 3은 0보다 작아야겠죠? 그래서 m은 4분의 3보다 작아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m이 만약에 4분의 3보다 크거나 같으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근선이 양수예요. 따라서 무조건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증가함수가 무조건 2, 4분면을 안 지나요. 그럼 이때 가능하죠? 그러면 두 번째, m이 4분의 3보다 작은 경우 f0은 0보다 작거나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f0은 여기 x 대신에 0 대입하는 거니까 로그 2의 마이너스 m 플러스 4분의 3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그러면 이항하면 로그 2의 마이너스 m 플러스 4분의 3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로그 2로 맞춰주면요. 로그 2의 마이너스 m 플러스 4분의 3이 로그 2의 마이너스 2제곱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면 밑이 2로 양수 1보다 크기 때문에 증가함수라서 진수끼리 비교해 주시면 마이너스 m 플러스 4분의 3은 2의 마이너스 2제곱 4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겠죠. 따라서 이항하면 m이 4분의 2,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근데 이 범위일 때니까 따라서 m이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4분의 3보다 작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m이 4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도 가능하고 2, 4일 때도 가능해요. 따라서 전체 범위 m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 실수 m의 범위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3학대 기출 채점 기준표 확인해 보시면 처음에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이동한 그래프를 구해줘야 됐어요. fx는 x축에 n만큼 이동했으니까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겠죠. 여기에서 점수 2점을 줬고요. 그 다음에 범위를 나눠줬어요. m이 4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제2사분면 안 지나기 때문에 가능했죠. 그리고 m이 4분의 3보다 작은 경우는 f0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됐어요. 그래서 각각 점수 3점, 2점을 줬어요. 그래서 m이 4분의 3보다 크거나 같으면 점근선이 양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안 지난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따라서 정답 전체 범위는 m이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에서 3점을 줬어요. 2024학년도 수능 특강 수학 1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유제 3번 문제 풀어볼게요. 두 함수 fx와 gx가 주어져 있고요. 자, fx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fx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3으로 지수를 묶어주시면 x-2제곱 플러스 k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여기서 2의 마이너스 3제곱은 2의 4제곱분의 1이니까 8분의 1에 x-2제곱 플러스 k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y는 8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는 감소함수예요. 근데 여기에서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y의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y는 8분의 1의 x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8분의 1의 x로 표현할 수가 있죠. 이 함수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k만큼 평행 이동하면요. fx가 나오게 돼요. fx는 따라서 마이너스 8분의 1의 x에서 이만큼 y에서 k만큼 이동한 거죠.
그래서 x축의 방이 이만큼 k 자연수니까 올라가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죠. k 값을 아직 정확하게 모르니까. 근데 점근선은 k라는 걸 확실히 알 수가 있죠. 이 지수함수의 점근선은 k예요. 그 다음에 이 gx도 바로 구할 수 있어요. x 대신에 0을 대입하면 0,2를 지나죠. 0,2를 지나고요. 3분의 1,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내려가는 감소함수가 만들어지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죠. 근데 제가 왜 이렇게 그렸냐면요. 문제에서 제 2사분면에서 만나야 된대요. 이런 식으로 여기 2사분면에서 꼭 만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2사분면에서 만나려면 여기 fx라는 함수가 2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죠? 2사분면에서. 지금 제가 좌표를 다시 써볼게요. 여기 0,2를 지나니까 이 좌표가 지금 여기 좌표가 2라는 거예요. 근데 fx가 2보다 작으면 2사분면에서 안 만나요. 그래서 2보다 커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뭐를 대입했을 때? x 대신에 0을 대입했을 때 여기 좌표가 2보다 커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f0을 대입하면요. 0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8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k죠. 그래서 마이너스 64 더하기 k가 2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k는 66보다 커야 되니까 자연수 k의 최소값은 67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2024학년도 3,6대 논술 자연이 9번 문제가 EBS 수능 특강에서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확인해 볼게요. 일단 EBS에서는 fx, gx 두 개의 함수가 제2사분면에서 만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최소값을 찾는 거였어요. 지수 함수였어요. 하지만 3,6대 기출에서는 로그 함수로 바뀌었는데 이 로그 함수를 또 평행 이동해줘야 됐죠. 여기 EBS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프 개형을 알기 위해서는 X축 대칭인지 얼만큼 평행 이동했는지 알고 계셔야 그래프 개형을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평행 이동한 그래프 개형을 알고 문제 속 조건을 찾는 미지수의 범위를 구한다는 점에서 연계율이 50% 정도인 3점짜리 문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의 쓴 키워드는 함수의 개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평행 이동도 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함수의 개형을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여기 2가 증가함수기 1보다 커서 증가함수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함수다. 이 개형을 똑바로 알고 계셔야 풀 수 있는 문제였죠. 2024학년도 3,6대 논술 자연이 10번 문제 풀어볼게요.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시킨다고 했어요. 가조건에서 fx는 fx 플러스 5고요. 나조건에서 x의 범위에 따라 함수가 서로 달라요. 근데 문제에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x는 1에서 연속성을 확인해 볼게요. 연속이어야겠죠? x는 1에서 연속이어야 되므로 자, 좌극한과 우극한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좌극한은 x가 1로 가까이 갈 때 fx는 어떻죠? 1보다 작은 거니까 이 함수에 대입하면 되죠. 이 함수의 극한값을 보내면 되죠. 그 다음에 우극한은 어때요?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우극한은 이 함수 보면 되니까 x 플러스 2분의 ax 플러스 b를 x를 1로 가까이 보내면 돼요. 그러면 좌변의 극한값은 1 플러스 1 플러스 1이고요. 우변의 극한값은 1 플러스 2분의 a 플러스 b죠. 그러면 3은 3분의 a 플러스 b예요. 따라서 양변에 3을 곱하면 a 플러스 b는 9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 미지수 두 개가 있죠. 그러면 식이 하나 더 필요해요. 그래서 x는 4에서 연속인 거를 또 확인할 거예요. x는 4에서 연속이어야 돼요. 그러면 좌극한 x가 4에서의 좌극한과 그 다음에 연속이기 때문에 x가 4에서의 우극한과 서로 같아야 돼요.
근데 4에서의 우극한은 안 나와 있어요. x가 4보다 클 때. 그래서 가조건에서 fx가 fx 플러스 5랑 같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f4는 어때요? f4라고 하는 거는 f-1 플러스 5랑 똑같죠. 그러면 또 얘는 가조건에 의해서 f-1이랑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극한값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을 봐줘도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가조건에 의해서. 그러면 좌극한 봐주려면 이 함수 봐주시면 되죠. 4로 보내는 거니까 4 플러스 2분의 4a 플러스 b고요. 마이너스 1에서 우극하는 위의 함수 봐주시면 되죠. 마이너스 1로 보내니까 1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에요. 정리하면 6분의 4a 플러스 b는 1이죠. 그래서 양변에 6을 곱하면 4a 플러스 b는 6이라는 식이 나오게 돼요. 따라서 두 식을 연립해주면 되겠죠. a 플러스 b는 9고요. 4a 플러스 b는 6이에요. 위에서 아래식을 빼주면 마이너스 3a는 3이기 때문에 a의 값은 마이너스 1이고요. 위의 식에 대입해주시면 b는 10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문제에서 f22 값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범위에 모르죠? f22라고 하는 건요. 가조건에 의해서 17 더하기 5랑 똑같아요. 일단 22는 17 더하기 5죠. 그래서 가조건에 의해서 f17이랑 똑같고요. 마찬가지로 17이라고 하는 거는 12 더하기 5랑 똑같아요. 그러면 가조건에 의해서 f12랑 똑같고요. 이 식을 반복해주면 결국에 f2랑 똑같아요. 이 범위에 들어갈 때까지 가조건을 계속 활용해주는 거예요. 그럼 f2는 이 식에 대입하면 되죠. x 대신에 2 대입하면 2 더하기 2분의 2a 플러스 b예요. 그러면 4분의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b가 플러스 10이죠. 4분의 8이니까 2. 정답은 2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3학때 채점 기준표 확인해 보시면요. 첫 번째 a 플러스 b는 9라는 식을 구했어요. x는 1에서 연속인 거를 활용한 거죠. 여기서 3점을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미지수 하나 더 구하기 위해서 식이 하나 더 필요했어요. x는 4에서 연속이어야 되는 걸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4a 더하기 b는 6이라는 거에 4점을 얻을 수 있어요. 따라서 f22는 가조건에 의해서 f2랑 똑같으니까 2가 나왔죠. 정답을 구하는데 3점을 얻을 수 있어요. 2024학년도 수능특강 수학2 함수의 연속 레벨2 4번 문제 풀어볼게요.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 플러스 3은 fx이고, 자, 반복이 되겠죠. 그 다음에 0보다 크거나 같고 x가 3보다 작을 때 0과 1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고, 그 다음에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때는 fx가 x 플러스 1분의 ax 플러스 b라고 주어져 있어요. 함수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일 때, f8의 값을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 x는 0일 때의 연속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x는 0에서 연속성을 확인해 볼 거예요. 연속이려면 리미트 x가 0에서의 좌극한과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0에서의 우극한과 그 다음에 함수 f0이 서로 같아야겠죠? 그러면 0에서 좌극한을 우리가 범위를 몰라요. 그러면 이 힌트를 활용해 주셔야 돼요. fx 플러스 3이 fx이기 때문에 여기서 좌극한 먼저 정리하면 리미트 x가 0에서 좌극한 fx가 fx 플러스 3이랑 똑같죠? 그러면 이 말은 x가 3으로 가까이 갈 때 좌극한 fx랑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x가 3으로 가까이 가면 fx는 fx 플러스 3이랑 똑같죠? fx 플러스 3에서 x가 0으로 가까이 가면 f는 여기 이 식은 f3으로 가까이 가요. 근데 좌극한이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범위에 들어가는 함수는 여기 아래 범위죠. x가 3보다 작을 때. 그러면 일단 좌극한 구해주시면 x가 3으로 가까이 갈 때 좌극한이니까 이 함수에 x 대신에 3을 대입해 주시면 3 더하기 1분의 3a 더하기 b예요. 그 다음에 우극한은 어때요? 리미트 x가 0에서의 우극한 fx를 확인해 주시면 우극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위의 함수 봐주시면 되죠. x가 0으로 가까이 가니까 리미트 이때 f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기 때문에 x가 0으로 가까이 가면 5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f0은 어때요? f0도 이 식이랑 똑같죠? x가 0일 때니까 f0은 5가 나오게 돼요. 따라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서로 같아야겠죠? 그래서 4분의 이 식을 정리해 주시면 4분의 3a 플러스 b는 5여야 돼요. 따라서 양변에 4를 곱해 주시면 3a 플러스 b는 20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미지수가 2개네요. 하나의 식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x는 1에서의 연속성을 확인해 볼 거예요. x는 1에서의 연속이려면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1에서의 좌극한과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1에서의 우극한과 그 다음에 함수 f1이 서로 같아야 돼요. 따라서 좌극한 봐주시면 1에서의 좌극한이니까 위에 함수 봐주시면 x가 1로 가까이 가면 마이너스 1 플러스 5죠. 그 다음에 1에서 우극한이면 아래식 봐주시면 되니까 1로 가까이 가면 1 플러스 1분의 a 플러스 b예요. 그 다음에 f1은 함수값 아래식이랑 똑같죠, 여기랑. 그러면 정리하면 2분의 a 더하기 b는 4기 때문에 양변에 2를 곱해주시면 a 더하기 b는 8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두 식을 연립해주면 되겠죠. 3a 플러스 b는 20에서 a 플러스 b는 8을 한번 빼볼게요. 빼주시면 2a는 12이기 때문에 따라서 a는 6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6 더하기 b가 8인 거니까 b는 2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문제에서 f8의 값을 찾는 건데 x 8일 때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힌트를 이용하면 이 문제에서 힌트를 이용하면 f8이라고 하는 거는 f5 더하기 3이에요. 그러면 f5랑 똑같죠? 다시 또 봤더니 이 5가 여기 범위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f5라고 하는 거는 2 더하기 3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f2까지 줄여줬어요. 따라서 f8은 f2이기 때문에 x가 2니까 아래식에 대입해주면 되죠. x 대신에 2를 대입해주면요. 2 더하기 1분의 2a 더하기 b예요. 따라서 3분의 a가 6이었죠. 그러면 2, 6, 12 b가 2였어요. 그래서 정답은 3분의 14가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러면 2024학년도 3,6대 논술 자연이 10번 문제가 EBS 수능 특강에서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이 문제는 쉬운 4점짜리 문제예요. 난이도 상이지만 조금 쉽다고 할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단순 10변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연계율은 100%예요. 가나 조건으로 나눠져 있는데 사실 EBS에서 그 문제를 그냥 그대로 쓴 거죠. EBS에서는 fx 플러스 3은 fx라 주어져 있지만 3,6대에서는 식을 변형해서 fx는 x 플러스 5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는 똑같은 힌트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100% 연계됐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미지수 2개를 구하기 위해서 EBS에서는 0일 때 연속인 걸 확인했고 1일 때 연속인 걸 확인해서 연립해서 AB값 구해줬고요. 그 다음에 3,6대에서는 x가 1에서 연속인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식을 더 구하기 위해서 x는 4에서 연속인 걸 확인해서 식을 연립해서 구하면 됐었죠. 그래서 이 문제의 키워드는 함수의 연속으로 연속이려면 좌극한, 우극,
속한 함수값 세 가지가 전부 다 같아야 되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2024학년도 3,6대 논술 자연이 11번 문제 풀어볼게요. fx는 sin 3x에 대하여 f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6분의 파이만큼 이동했대요. 그게 gx인데 gx식을 한번 써볼게요. gx는 sin 3x축의 방향으로 6분의 파이만큼 이동했으니까 빼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식을 3을 전개해 주시면요. sin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더하기 3x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 4분면을 그려놨는데 여기가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죠.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3x만큼 가면 제4사분면에 속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 올사탄코 알고 계셔야겠죠? 제4사분면은 코사인만 양수기 때문에 사인은 음수라서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고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움직였으면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죠. 그래서 코사인 3x로 정리해 줄 수가 있어요. 따라서 gx는 마이너스 코사인 3x인데요. 이제 문제에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2파이보다 작을 때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자, fx를 제곱하면 fx가 sin 3x니까 sin 3x의 제곱이죠. 이 식은 gx 마이너스 코사인 3x죠. 더하기 4분의 5랑 똑같대요. 자, 그러면 여기 좌변에 sin 제곱 3x가 주어져 있는데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sin 제곱 세타와 코사인 제곱 세타를 더하면 1이 나와야 되죠. 따라서 좌변을 정리하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3x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우변은 그대로 써볼게요. 그러면 식을 정리해 주시면요. 코사인 제곱 3x 마이너스 코사인 3x 플러스 4분의 1은 0인데요. 좌변은 완전 제곱식이죠. 따라서 코사인 3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은 0이에요. 그래서 코사인 3x는 2분의 1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의 값을 구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3x를 대문자, 여기서 3x를 대문자 x로 취환해 볼게요. 그러면 문제에서 이제 취환했으니까 코사인 x가 2분의 1이 나와야겠죠? 근데 문제에서 스몰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2파이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어요. 그러면 살배해주면 3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거나 같다고 할 수가 있죠. 3x가 대문자 x로 취환했죠. 그래서 0과 2파이에서 코사인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지금 제가 0부터 2파이까지 미리 그려놓은 거고요. 0부터 2파이까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2분의 1이 나오려면 2분의 1은 이 정도죠? 여기 이렇게 2분의 1. 왜냐하면 우리 최대값 1이고 최소값 마이너스 1이죠? 이것도 코사인 최대값 최소값도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렇게 최소값 그려줄 수 있고요. 자, 그러면 2분의 1이 될 때 이때의 x가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코사인 몇이 2분의 1이에요? 3분의 파이가 2분의 1이죠. 60도. 그래서 여기가 3분의 파이고요. 대칭성을 활용해서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빼주면 이 x의 값은 3분의 5파이가 나오게 돼요. 우리 대문자 x 구한 거예요. x가 3분의 파이거나 또는 3분의 5파이면 코사인 x는 2분의 1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스몰 x가 궁금한 거죠. 대문자 x가 3x였어요. 그러니까 3x가 3분의 파이거나 3분의 5파이라는 거니까 따라서 x는 9분의 파이거나 또는 9분의 5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답을 이렇게 구했고요. 3,6대 채점 기준표 확인해 보시면 처음에 gx를 구해야 됐어요. gx는 fx를 x축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거였죠. 그래서 일단 gx를 구해주는 거에 3점을 줬고요. 그 다음에 식을 정리해서
코사인 3x가 2분의 1이라는 걸 구하는데 4점을 줬어요. 그래서 그래프 한번 그려보시고 치환을 했죠? 치환을 안 해주시고 풀 수 있는데 치환을 해주시면 꼭 스몰 x의 값을 구해줘야 한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그래서 답 x가 9분의 파이거나 9분의 5파일 때 3점을 줬어요. 2024학년도 수능 특강 수학 1 삼각함수 유제 10번 문제 풀어볼게요. 함수 fx는 sin 2x에 대하여 함수 y는 f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4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를 나타내는 함수를 gx라고 한대요. 그러면 gx라고 하는 거는 fx에서 fx가 sin 2x죠. 근데 x축의 방향으로 4분의 파이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여기다 마이너스 4분의 파이를 붙여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를 전개해 주시면 gx는 sin 2x 마이너스 2분의 파이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면 0을 기준으로 음의 방향으로 간 거니까 여기가 2분의 파이겠죠.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x만큼 이동한 거랑 똑같기 때문에 여기 제4사분면에 속하게 돼요. 우리는 올사탄고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코사인만 양수기 때문에 사인은 음수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파이에서 이동했기 때문에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게 돼요. 코사인 2x랑 같다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때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파이보다 작을 때 fx의 제곱은 2분의 3 gx예요. 얘를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모든 실수 x의 값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fx는 sin 2x잖아요. 그러면 제곱해 주시면 sin 제곱 2x는 2분의 3, 그 다음에 gx가 마이너스 코사인 2x였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코사인 2x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이 sin 제곱 x 더하기 2x라 해볼게요. 문제에서 2x라 했으니까 2x 더하기 코사인 제곱 2x는 1이라는 걸 이용해 주셔야겠죠. 그러면 좌변에 sin 제곱 2x라고 하는 거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2x랑 똑같아요. 마이너스 2분의 3 코사인 2x죠. 그러면 좌변의 sin 제곱 2x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2x랑 똑같죠? 요렇게 우변으로 이항해 주시면 되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 코사인 2x랑 같대요. 양변에 2를 곱해 주시면 2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2x는 마이너스 3 코사인 2x죠. 따라서 식을 정리하면 2 코사인 제곱 2x 마이너스 3 코사인 2x 마이너스 2는 0이에요. 그러면 인수분해하면 2 코사인 2x 플러스 1 코사인 2x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할 수가 있죠. 따라서 이 식이 0이 나오려면 코사인 2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또는 이 식이 0이 나오려면 코사인 2x는 2가 나와야 되는데 코사인 2x가 2가 나올 수 없죠. 코사인은 최대값이 1이기 때문에 2가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코사인 2x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만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2x를 대문자 x로 치환해 볼게요. 그러면 문제에서 x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고 파이보다 작다고 했기 때문에 x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고 파이보다 작으니까 2배를 해주시면 2x는 그러니까 대문자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제가 코사인 얘를 치환한 거예요.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죠. 그러면 코사인 x 범위가 0부터 2파이까지니까 코사인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찾아주시면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그러면 그때 x가 대문자 x죠. 치환했으니까. 대문자 x가 뭐냐 물어보는 거죠. 우리 코사인 몇이 원래 2분의 1이죠. 그냥.
코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 대문자 x가 여기가 몇일 때? 원래는 2분의 1이 되려면 3분의 파이여야 돼요. 근데 음수일 때니까 3분의 2파일 때랑 그 다음에 대칭성을 활용하면 여기 가운데는 파이죠. 여기는 파이예요. 그러면 또 여기에서 x가 몇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올까요? 3분의 파이만큼 더 가주시면 대칭성을 활용해서 3분의 4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x가 대문자 x가 3분의 2파이거나 대문자 x가 3분의 4파일 때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게 돼요. 근데 우리는 대문자 x가 아니라 이 x, 스몰 x 값을 구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x를 대문자 x로 치환했으니까 정리하면 2x가 3분의 2파이거나 또는 2x가 3분의 4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정리하면 x는 3분의 파이거나 또는 x는 3분의 2파이라고 할 수가 있죠. 문제에서 모든 실수 x의 값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따라서 3분의 파이 더하기 3분의 2파이 해주시면 정답은 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2024학년도 36대 논술 자연 2 11번 문제가 EBS 수능 특강에서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일단은 둘 다 사인이에요. EBS에서는 sin 2x, 36대에서는 sin 3x죠. 근데 둘 다 똑같이 평행 이동했어요. 4분의 파이만큼, 6분의 파이만큼 여기까지 유형 완전히 똑같고요. 그리고 x의 범위가 주어지고 fx는 이렇게 식변형만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 문제는 연계율이 100%인 수능 쉬운 4점짜리 문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은 여기 바뀌는 거.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움직였을 때 아니면 2분의 파이에서 움직였을 때 아니면 2분의 3파이 똑같죠. 움직였을 때는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gx를 먼저 구하고 식을 정리해 줘야 됐죠. 그리고 추가로 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라는 성질도 알고 계셔야 돼요. (2024학년도 36대 논술 자연 2) 12번 문제 풀어볼게요.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절대값 A25랑 절대값 A27이 같을 때 이 시그마 값을 찾는 거예요. 자, 절대값이 서로 같다고 했으니까 A25는 A27이랑 같을 순 없겠죠. 왜냐하면 공차가 마이너스 4니까 A27이 더 작겠죠. 그래서 A25는 마이너스 A27이랑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차 수열 일반항 알고 계셔야 돼요. AN은 첫째 항 더하기 n-1d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면 좌변의 A25는 첫째 항 더하기 24d가 마이너스 4예요. 그 다음에 우변의 A27은 첫째 항 더하기 26d니까 4를 곱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식을 정리하면 A1 마이너스 96은 마이너스 A1 플러스 104예요. 이항해주면 이 A1은 200이기 때문에 양변을 2로 약분해주시면 A1은 10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여기서 일반항 AN은 첫째 항 100 더하기 공차니까 마이너스 4 n-1이죠. 그래서 AN 정리해 주시면요. 마이너스 4n 플러스 104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시그마 이 값을 구하는 건데 일단 여기에서 A25를 대입해 주시면요. 마이너스 4 곱하기 25에 104를 더한 거니까 4가 나오죠. 그 다음에 A26은 어때요? 마이너스 4 곱하기 26에 104를 더한 거니까 0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A27은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4 곱하기 27 더하기 104니까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돼요. 공차가 마이너스 4니까 4, 0,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공차가 음수니까 첫째 양, 두 번째 양 점점 수가 줄어들어요. 그럼 땡땡땡 하다가 A25는 4였고요. 그 다음에 A26은 0이었고요. 그 다음에 A27은 마이너스 4예요. 그 다음에 A28 땡땡땡 하다가 A50, A51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구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렇게 더해주시면 0이 나와요. 그리고 절대값 A25랑 절대값 A27이 같다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A24랑 A28을 더해도 절대값 A24랑 절대값 A28이랑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항이 25, 27 더하면 50이죠. 50씩 만들어지면 절대값이 서로 같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1과 51 보이시죠? 절대값 A1과 절대값 A51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그마 값을 찾아주기 위해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시그마 K가 1부터 50까지 루트 절대값 AK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절대값 AK분의 1을 구해주시는 거죠. 요렇게 1을 구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1부터 대입하면요. 루트 절대값 A2 더하기 루트 절대값 A1 분의 1 더하기 루트 절대값 A3 이 대입한 거죠. 루트 절대값 A2 분의 1 더하기 땡땡땡 마지막에 49 대입해 주시면요. 루트 절대값 50 더하기 루트 절대값 A49 분의 1 더하기 마지막에 50 대입하면 루트 절대값 A51 더하기 루트 절대값 A50분의 1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A2는 뭐랑 똑같아요? A50이랑 똑같겠죠. 그 다음에 A1은요? A51이랑 똑같아요. A3은요? A49랑 똑같고 절대값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값이 서로 똑같아요. 절대값 A2는요? 절대값 A50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이게 두 개씩 다 똑같아요. 따라서 1부터 50까지 더해주는 게 아니라 시그마 K가 1부터 25까지 K가 1부터 25까지 구해주고 2배 해주면 똑같겠죠. 왜냐하면 앞뒤가 지금 절대값이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25까지로 줄여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식을 유리하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루트 절대값 A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절대값 AK 그 다음에 분자에도 루트 절대값 A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절대값 AK를 곱해볼게요. 그러면 분모는요. 합차 공식에 의해서 절대값 AK 플러스 1 마이너스 절대값 AK가 나오고요. 그리고 분자는 절대값 A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절대값 AK가 나오겠죠. 자, 근데 1부터 25까지는 다 양수예요. 다 양수. 그래서 이 시그마 양수기 때문에 K 항이 그냥 AK 플러스 1 마이너스 AK로 빠지죠. 분자도 마찬가지예요. 루트 A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AK로 빠지게 돼요. 근데 우리 다음 항에서 앞에 항을 뺐다는 건 공차를 의미하죠. 공차라는 거예요. 공차는 마이너스 4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약분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할 수가 있죠.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K가 1부터 25까지 분자에 남아있는 루트 A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AK로 정리가 돼요. 한 번만 더 정리해 주시면요. 마이너스를 여기서 빼내면요. 2분의 1 시그마 K가 1부터 25까지 루트 AK 마이너스 루트 AK 플러스 1로 바꿔줄 수 있죠? 그러면 2분의 1부터 1부터 대입해 볼게요. 루트 A1 마이너스 루트 A2 이 대입해주면요. 루트 A2 마이너스 루트 A3 더하기 땡땡땡 마지막에 25 대입하면 루트 A25 마이너스 루트 A26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2분의 1
여기가 다 없어져요. 요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루트 A1 마이너스 루트 A26인데 A26은 여기서 0이었어요. 0.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0이고요. 루트 A26은.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첫째 항은 뭐였어요? 첫째 항은 100이었죠. 루트 100이니까 10을 곱해주시면 정답은 5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우리 36대 채점 기준표 확인해 주시면요. 처음에 일반항을 구해야 됐어요. 등차수열 일반항. 조건에 맞게 찾아주면 AN을 찾을 수가 있었죠. 여기에서 3점을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규칙을 찾기 위해서 A26이 0이라는 게 중요했어요. 기준이었죠. 여기서 2점을 얻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 시그마 이렇게 식을 정리해서 1부터 50인 거를 1부터 25에 2배를 해준 거랑 똑같았죠. 그래서 값을 구했더니 5가 나왔죠. 여기에서 5점을 줬어요. 이 과정이 조금 어려웠죠. 2024학년도 수능 특강 수학 1 수열의학과 수학적 기납법 레벨 2 3번 문제 풀어볼게요. 공차가 마이너스 2인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절대값 A5랑 절대값 A6이 같을 때 시그마 K가 1부터 9까지 루트 절대값 K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절대값 AK분의 1의 값을 찾는 거예요. 자, 일단은 문제에서 절대값 A5랑 절대값 A6이랑 같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공차가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둘의 절대값이 같고 A6이 A5보다 더 작아야겠죠? 왜냐면 더 빼줬으니까. A5에서 마이너스 1을 했더니 A6이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단은 A5가 마이너스 A6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등차 수열의 일반항 알고 계셔야겠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AN은 첫째 항 더하기 n-1D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A5는 첫째 항 더하기 1-n-1D니까 4D. D가 지금 마이너스인 거죠, 공차? 그 다음에 마이너스 A6이라고 하는 거는 첫째 항 A1, 그 다음에 플러스인데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n-1, 5 곱하기 공차 마이너스 2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A1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A1 플러스 10이에요. 정리하면 이 A1은 18이기 때문에 첫째 항 A1은 9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A5는 어때요? 9에서 8을 빼는 거니까 A5는 1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6은 마이너스 9 더하기 10이니까 A6은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여기서 절대값 씌우면 절대값 A5랑 절대값 A6이랑 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첫째 항이 9예요. 9는 양수고요. 2를 빼면 7이고 7에서 2 빼면 5고 그 다음에 3이고 또 2 빼면 1이에요. 그리고 A5가 1이기 때문에 0보다 크죠. 그 다음에 A6부터는 음수예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또 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그러면 공차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A5랑 A6이랑 절대값이 서로 같죠. 절대값 A5랑 절대값 A6이랑 같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4랑 A7이랑 또 똑같아요. 절대값 A4랑 절대값 A7이랑 똑같고요. 그 다음에 또 앞에 거 A3과 뒤에 거 A8이 서로 같죠. 그 다음에 절대값 A9랑 절대값 A2랑 절대값 A9랑 같고요. 마지막 절대값 1과 절대값 10이 같아야 되죠. 10번째 항이. 자, 그러면 우리는 시그마 K가 1부터 9까지 루트 절대값 AK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절대값 AK분의 1을 구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1부터 9까지니까 하나만 더 써볼게요. 조금. 하나만 더 써보면 자, 여기에서 여기 K 대신에 1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K 대신에 1을 대입하면 루트
절대값 A2 더하기 루트 절대값 A1이죠. 그쵸? 분의 1 더하기 2 대입해 주시면 루트 절대값 A3 더하기 루트 절대값 A2예요. 분의 1. 그 다음에 더하기 땡땡땡 하다 보면 자 6일 때를 한번 5일 때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5일 때 대입해 주시면 루트 절대값 A6 더하기 루트 절대값 A5 분의 1이죠. 그 다음에 6일 때 대입해 보면 루트 절대값 A7 더하기 루트 절대값 A6이에요. 분의 1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9를 대입해 주시면 루트 절대값 A10 더하기 루트 절대값 A9 분의 1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근데 A6 여기에서 루트 절대값 A6분의 더하기 루트 절대값 A5분의 1을 제외하고는 다 반복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형광펜으로 보면 여기서 A2랑 A9랑 똑같죠. 그 다음에 A1과 절대값 씌웠을 때 얘기하는 거죠. 절대값 AC 랑 똑같아요. 얘네 둘이 반복돼요. 자, 그 다음 앞에 하나만 더 써볼까요? K가 8이라고 하면 루트 절대값 A9 더하기 루트 절대값 A8분의 1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요. A3이랑 누구랑 똑같아요? A8이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A2랑은 누구랑 똑같아요? A9랑 똑같아요. 그러면 결국에 이 식을 기준으로 앞에랑 뒤에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죠. 4개씩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9개죠. 그러니까 앞에 4개, 뒤에 4개가 서로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시그마 K가 1부터 4까지 앞에 4개 루트 절대값 AK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절대값 AK 분의 1을 2배 해주시고 가운데에 낀 더하기 루트 절대값 A6 더하기 루트 절대값 A5분의 1만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2 곱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4까지 이 식을 유리화해주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루트 절대값 A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AK를 이렇게 분모 분자에 한번 곱해볼게요. 자, 그러면 분모는요. 합차 공식에 의해서 분모는 절대값 AK 플러스 1 마이너스 절대값 AK가 나오고요. 분자는 루트 절대값 A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절대값 AK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뒤에는 A6도 절대값 씌우면 1, A5도 절대값 씌우면 1이었기 때문에 2분의 1로 풀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절대값 1부터 K가 1부터 4까지면요. A1부터 A5까지 나오겠죠? 근데 A1부터 A5까지는 다 양수예요. 그래서 절대값이 풀려서 나오겠죠. 요렇게 풀려서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분모가요. 다음 항에서 앞에 항을 빼는 거예요. 그럼 공차를 얘기하는 거죠. 공차. 그러면 얘는 공차 마이너스 2라는 거예요. 문제에서 마이너스 2라 했죠? 그럼 약분하면 여기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이쁘게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이 시그마 값을 해주면 되는데 부호를 그냥 바꿔버릴게요. 시그마 K가 1부터 4까지 루트 절대값 AK 마이너스 루트 절대값 AK 플러스 1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뒤에 2분의 1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어차피 1부터 4까지 이 항들은 전부 다 양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절대값 다 벗겨져요. AK 마이너스 루트 AK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러면 1을 대입하면 루트 A1 마이너스 루트 A2 2를 대입하면 루트 A2 마이너스 루트 A3 3을 대입하면 루트 A3 마이너스 루트 A4 4를 대입하면 루트 A4 마이너스 루트 A5 마지막에 2분의 1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여기가 다 없어져요. 그러면 남는 식이 루트 A1인데 첫째 항 9였죠? 그럼 루트 9는 3 마이너스 루트 A5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1
그러면 정답은 2분의 5라고 할 수가 있겠죠? 2024학년도 3.6대 논술 자연이 12번 문제가 EBS 수능 특강에서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수열의 합인데 분수꼴로 이루어져 있어요. 일반항이. 그래서 일단은 문제가 완전히 똑같아요. 식만 변형됐죠? 그래서 연계율이 100%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4점짜리 문항이지만 이 문제의 힌트를 얻으면 문제가 지금 똑같아요. 형태가. 절대값이 같다는 게 똑같이 주어져 있고요. 공차도 다 음수예요. 그러면 점점점 수가 작아지기 때문에 3.6대에서는 0이 되는 순간이 있었고요. EBS에서는 0보다 크고 0보다 작은 항이 있었죠. 어쨌든 절대값이 이렇게 대칭으로 똑같았어요. 그것을 활용해주면, 그런 걸 활용해주면, 자, 문제에서 3.6대에서는 A26이 0이라는 걸 이용해서 A25, A27 대칭인 걸 활용해서 절대값이 같았죠. 그래서 1부터 50까지 더해주는데 25로 절반을 줄여줬어요. 2배 해주면 됐었으니까. 그리고 유리화를 해줬었죠. 그래서 EBS에서는 1부터 9까지만 구하기 때문에 사실 대칭성을 금방 확인할 수 있는데 만약에 EBS를 제대로 공부 안 하셨으면 대칭성을 빨리 확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EBS 열심히 푸신 분들은 대칭성을 활용해서 1부터 50까지인데 바로 앞뒤 이렇게 절대값이 같구나. 그러면 50까지를 절반으로 줄여서 1부터 25까지 2배를 해주면 되는구나. 빠르게 풀 수 있겠죠. 그래서 분수꼴인 수열의 합 구해주셔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2024학년도 3.6대 논술 자연이 13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항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했어요. 자, 가조건 봤더니 분모가 무한대로 가네요. 근데 극한값이 5로 존재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분자 8fx라고 하는 거는 fx를 먼저 볼게요. fx라고 하는 거는 8분의 5x제곱 플러스 뭐뭐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분의 1분의 8fx가 그러니까 여기다 8배 하면 5x제곱 뭐뭐뭐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돼야 x가 무한대로 가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만 읽어줘서 극한값이 5로 딱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조건에 의해서 fx는 8분의 5x제곱 뭐뭐뭐니까 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나조건 봐주시면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1 분모 어때요? 0으로 가까이 가요. 근데 극한값 존재하네요. 그러면 분자도 0으로 가까이 가야겠죠. 따라서 분자가 0으로 가까이 가야 되기 때문에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분자 fx-2가 0으로 가까이 가야 돼요. 따라서 f1-2는 0이기 때문에 f1은 2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fx-2가 0이 되는 근이 1이라는 거예요. 근이 1 이렇게 갖고 있어야겠죠. 근데 가조건에서 fx는 2차 함수였어요. 최고차항 8분의 5죠. 그래서 8분의 5x 그 다음에 모르니까 a로 놓을 수 있는 거예요. fx는 2차 함수기 때문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8분의 5x 제곱이죠. 개수는 8분의 5고 이렇게 식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나조건에서 fx-2 대신에 이 식을 대입해 볼게요. 나조건에서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1분의 fx-2 대신에 x-1 8분의 5x 플러스 a죠. 그러면 x-1 x-1 약분돼요. x를 1로 보내니까 8분의 5 더하기 a가 나조건에 의해서 극한값 2로 간다는 거죠. 따라서 정리하면 a는 8분의 1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fx 마이너스 여기 이항해 볼까요? 그러면 fx는 x-1 그 다음에 8분의 5x 플러스 a가 8분의 11이죠. 마이너스 2 이항하면 플러스 2예요. 그러면 전개해 주시면요. 8분의 5x제곱 플러스
4분의 3x 플러스 8분의 5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8분의 5로 묶어주시면요. x제곱 플러스 5분의 6x고요. 완전제곱식 만들기 위해서 25분의 9를 더하고 빼볼게요. 25분의 9를. 그러면 원래 식이랑 똑같죠? 이렇게 식을 만들어주면. 그러면 8분의 5, 이 식을 묶어주시면 x 플러스 5분의 3의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곱해져서 나가고 8분의 5를 더해주면요. 플러스 40분의 16이 나오게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점 A 보이시죠? fx 위에 점 A. 그러면 f1은 몇이에요? 여기에 1 대입하면 0이죠? 그럼 2만 남게 돼요. 2죠. 그 다음에 여기서 fx를 미분해 볼까요? f'x 여기서 미분해 주시면요. 4분의 5x 플러스 4분의 3이에요. 자, 이거를 왜 구하냐면요. y는 fx 위의 점 A에서의 접선과 수직이면서 수직이면 기울기의 곱이 뭐가 나와야 돼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요. 기억해 주셔야 되죠? 그러면 이 접선의 기울기가 중요해요.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죠? 따라서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f'1이죠. 그래서 여기에 1 대입하면 기울기가 2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접선의 기울기의 수직이니까 기울기 2에다가 뭐를 곱해야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제가 아래에 그래프를 살짝 그려봤는데요. fx 여기 8분의 5니까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fx가 그려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1에서의 접선, 지금 1이 1,2죠? 여기 A좌표가 1,2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F'1이기 때문에 2라는 거죠. 그러면 이 기울기, 이 접선과 수직이면서 점 A를 지난 직선이 B라고 하자, 만나는 점. 그럼 여기에 수직이면서 이렇게 수직이라는 거죠. 여기에요, 여기. 수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점 A 말고 이 만나는 점을 B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B를 B, FB라고 놓을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직선 X는 K가 B랑 1 사이네요. 아직 모르니까 이렇게 대강 한번 그어볼게요. X는 K가 곡선과 만나는 점을 PK라고 할 때 여기가 지금 PK라는 거예요. PK가 되겠죠. 근데 삼각형 A, PK, B의 넓이가 최대가 돼야 된다. 최대가 돼야 된대요. 그러면 밑변은 한정적이에요. A, B 길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이 높이가 커야 넓이가 삼각형 A, B, PK의 넓이가 제일 크겠죠. 그러면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이 넓이가 크려면 이 직선의 방정식과 평행한 직선이 딱 여기에 위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X는 K일 때 접선의 기울기랑 이 기울기가 서로 같아야 된다는 거죠. 이 기울기가 몇이었는데요? 이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어요. 이 접선의 방정식의 수직인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어요. 그러면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 X는 K에서 기울기 어떻게 구해요? fx 위의 점 K잖아요. 그쵸? PK죠. 그러면 f'x가 X에서의 기울기예요.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X가 K일 때. 그럼 여기다 X 대신에 K 대입해 주시면요. 4분의 5K가 5K 더하기 4분의 3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최대의 삼각형 넓이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변에 4 곱하면요. 5K 플러스 3은 마이너스 2죠. 그래서 5K는 마이너스 5예요. 따라서 K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삼각형 A, B, PK가 제일 크다는 거예요. 넓이가. 자, 그래서 이제 36대 채점 기준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처음에 fx에 대한 식을 가나 조건을 활용해서 세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fx가 8분의 5 x제곱 플러스 4분의 3x 플러스 8분의 5 구하는데 4점을 줬어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A에서의 접선과 수직이면서 점 A를 지난 직선의 기울기가 몇이었어요?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죠. 얘를 구하는데, 이 기울기를 구하는데 3점을 줬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A, B, PK의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여기서 X는 K에서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어요. 그러려면 K의 값이 마이너스 1이었죠. 여기서 3점을 줬어요. 2024학년도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3회 10번 문제 풀어볼게요.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위의 점 그래프도 주어져 있고요. a좌표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접선이 이 곡선과 만나는 점 중에서 a가 아닌 점을 b라고 하자. 곡선의 위의 점 P에 대하여 삼각형 APB의 넓이의 최대값을 찾는 거죠. 그러면 이 곡선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볼 거예요. 여기 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먼저 구할 수 있죠. 먼저 곡선을 미분해 주시면 Y'은 3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은 y가 마이너스 1을 지나니까 빼주시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3x제곱 마이너스 1인데 A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일 때 접선의 기울기는 x 대신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니까 기울기는 2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을 지나게 돼요. 그러면 정리해 주시면 y는 2x 플러스 1. 이 접선의 그래프가 y는 2x 플러스 1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접선의 방정식이 이 곡선과 만나는 A가 아닌 다른 점을 B라고 하니까 이 B좌표도 구해볼게요. 곡선과 직선이 만나기 때문에 곡선 x세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직선 2x 플러스 1인 거죠. 좌변으로 이항하면 x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는 0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조리제법 한번 활용해서 주어진 3차식을 인수분해 볼게요. 먼저 x가 마이너스 1도 있으니까 마이너스 1부터 해주면 내려주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그러면 0이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인수분해 해주시면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에요. 그러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는 0이기 때문에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할 수가 있죠. 따라서 x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a좌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만나고요. x가 2기 때문에 여기 b좌표는 2, 이 직선의 방정식 x 대신에 2 대입하면 y좌표는 5가 나오죠. 그래서 2, 5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AB의 길이는 어때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니까 선분 AB의 길이는 루트 x끼리 빼면 마이너스 3이니까 제곱하면 9고요. y끼리 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6의 제곱 36. 따라서 루트 45니까 3루트 5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가 3루트 5죠. 그러면 삼각형 APB의 넓이가 최대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 기울기가 지금 2죠. 기울기가 2예요. 따라서 P에서의 기울기도 딱 2일 때, 여기의 기울기도 2일 때 높이가 제일 커요. 밑변은 3루트로 고정이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 제일 크려면 이 접선의 방정식이 기울기가 2이기 때문에 제일 큰 높이는 이렇게 기울기가 평행이동해서 기울기가 똑같이 2일 때 이 높이가 제일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접점의 좌표를 t라고 한번 해볼까요? t라고 일단 해볼게요. 기울기가 어때요? 2가 나와야 되죠. 그러면 이 곡선 위의 점 P이기 때문에 곡선의 기울기가 2가 나와야 돼요. 곡선의 기울기는 아까 미분해줬죠. x 대신에 t를 대입하면
3t제곱 마이너스 1이 기울기가 2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항하면 3t제곱은 3이기 때문에 t제곱은 1. 그래서 t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가 있죠. p는 여기서 p의 x좌표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기 때문에 p좌표는 t가 1일 때, 여기가 t가 1일 때 이 곡선 위의 점이니까 1 빼기 1 빼기 1 해주시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p좌표는 1,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돼요. 따라서 우리는 넓이를 직접 구해야 돼요. 밑변 구했고요. 높이 구해주셔야 되죠. 높이라고 하는 거는 이 위의 점 P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예요. 직선은 y는 2x 플러스 1이었죠. 따라서 이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 직선을 직선의 방정식으로 바꿔주시면 2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과 점 P 1, 마이너스 1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높이 h라고 하는 거는 루트 x의 개수 제곱 더하기 y의 개수 제곱분의 절대값이어서 1,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 플러스 1 플러스 1이죠. 그러면 루트 5분의 4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삼각형 APB의 넓이의 최대값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3루트 5예요. 밑변이 3루트 5 곱하기 높이가 방금 구했죠. 루트 5분의 4예요. 그러면 정리해 주시면 넓이의 최대값은 6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2024학년도 3.6대 논술 자연이 13번 문제가 EBS 수능 완성에서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4점짜리 문항이에요. 가나 조건을 활용해서 fx에 대한 식을 만들어주고 A에서의 접선과 수직이려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야 됐죠. 그리고 또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요렇게 마이너스 2분의 1 기울기가 똑같은 평행한 직선 위에 PK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극한을 이용한 미정계수도 아셔야 되고 함수의 결정도 아셔야 되고 fx 세워줄 줄 아셔야겠죠. 그리고 접선의 방정식의 활용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fx를 구하는 과정까지는 수능 완성 유형편 함수의 극한과 연속 필수 유형 4번 문제와 동일해요. 그 문제는 2018학년도 수능 9월 모의고사 나형 12번 문제랑 똑같고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EBS에서는 연계율이 50% 정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EBS 보시면요. 곡선 3차식이 주어져 있죠.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이 A에서의 접선이 이 곡선과 만나는 점 중에서 A가 아닌 점이 B라자라고 했고요. 하지만 어떤 게 똑같아요? 삼각형 ABP의 넓이의 최대가 되려면 이 접선의 방정식과 기울기가 똑같으면 된다. 최대가 된다. 이 개념은 똑같죠? 그래서 이 개념을 주의하시고 여기서의 세 가지 키포인트 미정계수 결정, 극한을 이용한 미정계수 결정 하나랑 함수의 결정 하나랑 접선의 방정식 세 가지를 모두 다 완벽하게 알고 계셔야 이 4점짜리 문제를 조금 쉽게 풀 수 있겠죠? 2024학년도 3.6대 논술 자연이 14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극한값이 주어져 있고요. 이 극한값이 5일 때 이 극한값을 찾는 거예요. 자, 먼저 이 극한값을 조금 변형해서 식을 구해볼 건데요. 자, 리미트 문제에서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분자 먼저 써볼게요. f2x 플러스 4에서 f4를 빼볼게요. 그 다음에 뒤에 마이너스 f 마이너스 3x 플러스 4 보이시죠? 여기에서 아까 f4를 뺐으니까 f4를 더해줘야 원래 식이랑 똑같죠?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5x f4가 주어져 있네요. 그 다음에 분모는 2x죠. 그러면 이 극한값을 나눠볼 거예요.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자, 조금만 비워놓고 이렇게 써주시면
얘를 먼저 써볼게요. 얘를 먼저 써주면 f2x 플러스 4 마이너스 f4고요. 분자는 분모는 2x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빼낼게요. 이 두 식을 마이너스로 빼내면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분자는 f-3x 플러스 4 마이너스로 빼냈으니까 마이너스 f4죠. 그 다음에 분모는 2x예요. 그 다음에 뒤에 남은 식 마이너스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2x분의 5x f4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식을 조금 변형해 줘야 되는데 미분계수를 찾기 위해서 먼저 여기 2x랑 2x 같죠? 문제 없어요. 그래서 이 극한값은 미분계수 f'4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고요. 여기는 조금 다르죠. 마이너스 3x가 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3x가 똑같이 생겨야 돼요. 여기가. 그러면 분모에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면 되겠죠. 근데 분모에 함부로 곱하면 안 되고 분자에도 똑같이 곱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플러스 2분의 3이고요. 정리하면 마이너스 3x죠?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미분계수 f'4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x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5 f4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f'4 1 더하기 2분의 3이니까 2분의 5 f'4죠. 마이너스 2분의 5 f4예요. 그냥. 이 값이 지금 문제에서 5라고 했죠. 극한값. 그러면 2분의 5로 묶어주시면요. f'4 마이너스 f4가 5라는 거예요. 따라서 f'4 마이너스 f4는 몇이라는 거예요? 2라는 거죠. 이 힌트를 얻어냈어요. 그럼 이제 이 극한값도 정리하겠죠. 근데 x가 3으로 가까이 가니까 여기에서 분모 x-3을 치환을 한번 해볼까요? t라고 치환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x가 3으로 가까이 가면 t는 x-3이니까 t는 0으로 가까이 가겠죠? 그래서 x-3을 t로 치환했으니까 x는 t 플러스 3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자, 치환해서 다 써볼게요. 리미트 x가 3으로 가까이 가는데 치환했으니까 t가 0으로 가까이 가겠죠.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은 어때요? 여기에다가 1 더하는 거니까 f t 더하기 4로 바꿔줄 수가 있고요. x-2는 어때요? 양변에 2 빼는 거니까 t 플러스 1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f4는 그냥 f4고요. 그 다음에 x-3은 t죠? t예요. 그리고 분모는 x-3인데 치환했으니까 t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리미트 t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이 식을 한번 전개해 볼까요? 그러면 ft 플러스 4 마이너스 tf4 마이너스 f4 플러스 t죠. 분자는 지금 t예요. 그러면 이 식을요. 리미트 두 개로 쪼개볼 건데요. t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요렇게 t분의 ft 플러스 4 마이너스 f4를 먼저 써볼게요. 그 다음에 남는 식은 마이너스 리미트 t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t분의 남는 식이 tf4 플러스인데 마이너스를 묶었으니까 마이너스 t죠. 자, 그러면 얘는 미분계수 뭐예요? f'4예요. 그 다음에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가는데 지금 t로 약분하면 f4 마이너스 1만 쏙 빠지네요. 그러면 f'4 마이너스 f4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f'4 f-4 빼주시면 2 나오잖아요. 그래서 2 더하기 1이니까 3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정답은 3이에요. 따라서 3,6대 채점 기준표 확인해 보시면 이 식을 변형해서 힌트를 하나 얻어냈어요. f'4 빼기 f4는 2구나. 이 과정에서 5점을 줬어요.
그래서 F4 빼고 F4 더해주면 극한값 구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F-3을 T로 치환했어요. 그래서 극한값 구하려는 극한값 구했더니 3이라는 값이 나왔죠. 여기서 5점을 줬어요. 2024학년도 수능특강 수학2 미분계수와 도함수 레벨 1 2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f'1은 2일 때 이 극한값을 구하는 거예요. 자, 이 극한값 보시면 딱 변형해야겠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f1 플러스 3h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f1을 빼줄 거예요. 그 다음식 마이너스 f1 마이너스 2h죠? 아까 f1을 뺐으니까 f1을 더해줘야 원래 식이랑 똑같죠? 그리고 분모는 h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렇게 극한값을 나눠볼 거예요. 요렇게 하나 해주시면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f1 더하기 3h 마이너스 f1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빼낼게요. 요렇게 극한값 써주시면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마이너스를 빼냈으니까 f1-2h 마이너스 f1로 표현할 수 있죠? 분모는 h고요. 자, 우리 미분 구해야 되죠. 미분계수를 구해주시려면 먼저 여기에서 3h 보이시죠? 여기에서 분자의 3h랑 얘랑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다 분모의 3배를 하면 분자에 똑같이 3배 해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 마이너스 2h가 분모의 마이너스 2h를 똑같이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분모의 마이너스 2배를 하면 분자에도 마이너스 2배를 하면 원래식이랑 똑같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3 얘가 미분값이죠. f'1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근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네요. 그 다음에 얘도 극한값 구하면 미분계수 f'1이라고 할 수가 있죠. 따라서 이 식을 정리하면 5f'1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f'1이 2라고 했죠. 따라서 정답은 10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2024학년도 36대 논술 자연이 14번 문제가 EBS 수능특강에서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분석해 볼게요. 일단 이 두 문제의 핵심 키워드는 미분계수예요. 미분계수를 찾기 위해서 식을 변형했죠. F1을 여기서는 F1을 빼고 더했고요. 36대 기출문제에서는 F4를 빼고 F4를 더했는데 식이 EBS보다 훨씬 복잡했어요. 그래서 미분계수를 활용한 문제였는데 이 문제는 쉬운 4점짜리 문항이지만 36대 기출문제에서는 극한이 2개로 주어져 있어서 2번 변형해서 극한값을 찾아줘야 됐고요. 그 다음에 치환까지 점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치환도 똑바로 해야 한다는 점 주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연계율이 50% 정도 연계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2024학년도 36대 논술 자연이 15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이 극한값이 5를 만족시키는 실수 a의 개수가 4개 이상이 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 m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fx는 문제에서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m이라고 주어져 있죠. 그러면 이 fx의 부정적분을 제가 대문자 fx라고 한번 해볼게요. 표현을. 대문자 fx라고 한다면요. 자, 그리고 x제곱을 여기 분모의 x제곱 보이시죠? u로 치환을 하고 그러면 x가 a로 가까이 가면 u는 a제곱으로 가까이 가겠죠? x제곱이니까. 따라서 리미트 x가 a에서 가까이 가는데 u로 치환했기 때문에 u는 a제곱으로 가까이 가고요. 그 다음에 치환했으니까 u-a제곱분의 1 인테그랄 a제곱부터 x제곱까지인데 x제곱 u라고 치환했죠? u가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ft dt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식은요. 리미트 u가 a제곱으로 가까이 갈 때 u-a제곱 분의 지금 ft를 적분하는데 a제곱부터 u까지죠? 그러면 제가 적분한 걸 부정적분을 fx로 표현했으니까 분자를 fu-fa제곱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미분계수 f'a제곱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이 값이 지금 5라는 거예요. 근데 적분을 다시 미분하면 스몰 f a제곱이 5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fx를 한번 미분해 볼게요. f'x라고 하는 건요. 미분해 주시면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죠. 그러면 3으로 묶어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에요. 그러면 인수분해하면 3x-1, x-3이죠. 이 값이 0이 나오려면 x는 1이거나 3이어야 돼요. 그때 f'x는 0이고 0이어야 되죠. 그러면 fx는 어떨까요? x가 1이면요. 1 빼기 6 더하기 9 더하기 m인 거니까 m 플러스 4가 나오고요. f3은요. 27 마이너스 54 더하기 27 더하기 m이니까 m만 나오게 돼요. 따라서 fx 그래프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x가 1일 때 극대값을 갖고요. x가 3일 때 극소값을 갖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정리하면 f1은 m 플러스 4였고요. f3은 m이어서 극대 극소값을 가졌죠. 자, 이제 중요한 게 실수 a의 개수가 4개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면 m의 범위에 따라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m이 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m이 0이면 원점을 지나죠. 여기가 0이니까 0 대입하면 0, 0.0,0을 지나요. 그 다음에 여기 1에서 극대값을 갖고 그러니까 1에서 극대값을 갖고 여기 3에서 극소값을 이렇게 가지겠죠. 그리고 최고 차항계수가 양수 1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는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 fa제곱이 5여야 돼요. 5. 그러면 5라는 직선은 어디 있을까요? m이 0이기 때문에 극대값은 4예요. 여기가 지금 극대값 4라는 거예요. 그러면 5라는 직선은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4보다 위에.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나니까 a제곱은 두 점에서 만나겠죠. a제곱이 한 점에서 만나니까 a 값은 2개일 거예요. 하지만 4개 이상 찾는 거기 때문에 m이 0일 때는 안 된다고 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m이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올라가니까 극대값과 극소값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극대값은 m이 1이기 때문에 1 플러스 4 여기가 5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극소값은 여기죠. m이 1일 때니까 여기가 극소값 1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fa제곱이 5일 때를 구해야 돼요. 5일 때. 그러면 5라는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죠. 그럼 만나는 점이 몇 개예요? 2개예요. 따라서 정리하면요. fa제곱이 5가 되는 a제곱이 지금 2개라는 거예요. 근데 a는 몇 개예요? 4개라고 할 수가 있죠. a제곱이 2개니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4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조건 만족시키죠? m 1 가능하네요. m은 1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엔 m이 1보다 크고 5보다 작을 때를 볼게요. 그러면 극대값, 극소값 일단 확인해 볼게요. 극대값은 x가 1일 때, 극소값은 x가 3일 때. 그 다음에 선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 그려보면 x가 1일 때 극대값은 몇이에요? m 플러스 4였고요. 극소값은 m이었죠? 그러면 m이 1과 5 사이라고 하면 m 플러스 4라고 하는 건요. 5랑 9 사이예요. 그러면 5라는 직선이 어디에 그려져요? 여기가 5랑 9 사이이기 때문에 여기 아래에 y는 5라는 직선이 그려지게 되겠죠. 그럼 만나는 점이 3개가 나오게 돼요. 따라서
fa제곱이 5랑 만나는 점이 a제곱이 3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a는 6개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범위에서도 가능해요. 우리는 4개 이상만 되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m이 5일 때를 한번 볼게요. m이 5면 얘도 또 올라가겠죠? m이 5니까. 그러면 극소값, 극대값을 가지게 돼요. 자, 일단 그려볼게요. 그러면 m이 x가 1일 때 극대값 몇을 가지죠? m 플러스 4니까 9를 가지겠죠? 그 다음에 극소값 5를 가져요. m이니까. 그러면 y는 5라는 직선을 쭉 그려보면 그러면 몇 개의 점에서 만나요? 2개 점에서 만나죠? fa제곱이 5가 되는 게 a제곱이 2개 점에서 만나요. 근데 여기서 a제곱이 0이 되는 건 하나죠. 그래서 총 3개라고 할 수 있어요. a는 3개가 되겠죠. 원래 4개인데 여기서 0 되는 게 하나니까 3개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째, m이 5보다 클 때를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극소값만 확인해 보면 x가 3일 때 극소값 m이었어요. 근데 m이 5보다 크니까 5라는 직선은 여기 아래에 그려지게 되겠죠. 만나는 점이 없어요. 따라서 m이 1이고 1보다 크고 5보다 작을 때니까 m의 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정수기 때문에 m은 1, 2, 3, 4 가능하죠. 따라서 모든 정수 m의 합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해주시면 정답은 10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6대 채점기준표 확인해 보시면 처음에 스몰 fx 이 함수의 부정적분을 대문자 fx로 바꿨고요. 이 식을 정리해서 fa제곱은 5라는 식을 하나 구했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4점을 줬고요. 그리고 증감표를 그려서 f1 m 플러스 4, f3은 m, 극대값, 극소값을 찾았죠. 2점을 줬어요. 그리고 m의 값의 범위에 따라 구했더니 실수 a의 개수가 4개 이상이 되려면 m이 1, 2, 3, 4 가능했죠? 그래서 모든 정수 m의 합은 10이 나와서 여기서 4점을 줬어요. 2024학년도 수능특강 수학2 도함수에 활용해서 레벨 3 2번 문제 풀어볼게요. 곡선과 원이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가 6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a의 값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점을 일단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y에 대한 식이 주어졌으니까 y 대신에 ax세제곱 마이너스 2x를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 대신에 ax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그대로 대입해 주신 거죠. 그러면 이 식은 27분의 1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전개하면 이 식을 전개해 주시면 a제곱 x 6제곱 마이너스 4ax 4제곱 플러스 4x제곱 그 다음에 앞에 x제곱이 있죠. 이 식이 27분의 1이어야 돼요. 좌변으로 이항하면 a제곱 x 6제곱 정리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4ax 4제곱 플러스 5x제곱 마이너스 27분의 1은 0이에요. 얘가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가 6개가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서 x제곱의 거듭제곱 형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x제곱을 t라고 치환해 볼게요. 그러면 a제곱 t 세제곱 마이너스 4at 제곱 플러스 5t 마이너스 27은 0이라고 할 수가 있죠. 원래는 x 6제곱 이렇게 주어질 때는 서로 다른 6개의 실근을 가져야 되고요. 하지만 제가 x제곱을 t로 치환했기 때문에 바꾼 이 식은 몇 개의 실근을 가지면 될까요? 치환했기 때문에 서로 다른 3개의 양의 실근을 가져야겠죠. 왜 양의 실근일까요?
x제곱을 t라고 치환했어요. 얘가 음의 실근을 가진다면 제곱해서 음이 되는 값은 허수죠. 하지만 t가 양의 실근이라면 제곱해서 양의 실근 되는 x가 플러스 마이너스 2개예요. 그러면 이 식이 2개씩 3개 있으니까 6개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치환했을 때는 원래는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가 6개여야 되지만 치환했으니까 3개의 양의 실근이 나온다는 거. 중요한 개념이죠. 양의 실근 나온다는 거.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좌변을 ft라고 해볼게요. ft는 a제곱 t세제곱 마이너스 4a t제곱 플러스 5t 마이너스 27분의 1이에요. 이렇게 ft라고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a제곱은 양수죠. 양수예요. 그럼 3차 함수 곡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야 하나, 둘, 3개의 양의 실근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점이 3개여야 되는 거죠. y는 0이라는 직선과. 그러면 한번 미분해 볼게요. f't는 미분해 주시면 3a제곱 t제곱 마이너스 8at 플러스 5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식을 인수분해 주시면요. 3at 마이너스 5 하나, at 마이너스 1은 0이 될 때 찾아볼게요. 인수분해 줬고요. 우리는 여기에서 t가 3a분의 5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t가 한번 적어볼게요. t가 3a분의 5거나 t가 a분의 1이어야 돼요. 근데 t가 양의 범위이기 때문에 t가 0일 때랑 그 다음에 a분의 1일 때랑 3a분의 5일 때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f't는 t가 a분의 1이면 0이고요. 3a분의 5면 0이고요. 그리고 ft 확인해 볼게요. ft는 t가 0일 때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7분의 1이에요. 그러면 t가 a일 때는 a분의 1일 때는요. fa분의 1을 이 식에 대입해 주시면 a분의 1 마이너스 a분의 4 더하기 a분의 5 마이너스 27분의 1이어서 정리하면 a분의 2 마이너스 27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f3a분의 5라고 하는 건 여기 x 대신에 3a분의 5를 대입해 주시면 27a분의 125 마이너스 9a분의 100 더하기 3a분의 25 마이너스 27분의 1이죠. 정리해 주시면 27a분의 50 마이너스 27분의 1이에요. 근데 이런 형태가 되어야 서로 다른 3개의 양의 실근을 갖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가야 돼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a분의 1일 때 t가 a분의 1일 때 극대값을 갖고 t가 그 다음에 3a분의 5일 때 극소값을 가져야 이렇게 돼서 서로 다른 3개의 양의 실근을 갖는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fa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0보다 위에 있어야 돼서 0보다 커야 되고요. f3a분의 5는 3a분의 5 대입하면 극소값을 가지기 때문에 0보다 작아야 돼서 여기서 0보다 작아요.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a분의 2 마이너스 27분의 1이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우변으로 이항해 주시면 a분의 2가 27분의 1보다 크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a분의 1은 54분의 1보다 크기 때문에 a가 54보다 작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7a 여기 아래식 보면 27a분의 54 마이너스 27분의 1이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면 양변에 27 곱하면 a분의 50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아야겠죠. 그래서 a분의 50이 1보다 작기 때문에 a가 50보다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A는 50보다 크고 54보다 작은 거죠. A는 우리 어떻게 찾을 수 있죠? 문제에서 자연수 A였어요. 그러면 이 범위에 속하는 자연수 A는 51, 52, 53이에요. 문제에서 합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51 더하기 52 더하기 53을 해주시면 156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2024학년도 369대 논술 자연이 15번 문제가 EBS 수능 특강에서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4점짜리 문제 중에서도 최상 난이도라고 할 수가 있고요. 유형은 도함수의 방정식의 활용인데 EBS에서는 3차 함수와 원과의 교점의 개수가 6개가 돼야 됐고요. 그래서 EBS에서는 사실 369대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쉬운 편이었어요.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원래는 서로 다른 6개의 실근을 가지면 되니까 t로 치환했을 때는 서로 다른 3개의 양의 실근을 가지면 된다는 점에 유의했으면 됐었는데 369대 기출문제에서는 fx의 부정적분을 대문자 fx로 표현해서 이 극한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죠. 이 극한을 정리했더니 스몰 fa 제곱이 5가 나온다는 이 핵심을 찾으셔야 문제를 풀 수 있었어요. 그래서 m이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범위를 여러 가지 생각해 주신 다음에 그래서 m의 범위를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리고 m의 범위에 따라 실수 a의 개수가 4개 이상이 되도록 하는 정수 m을 딱 찾아주셔야겠죠. 그래서 이 범위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주의를 해주셔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연계율이 5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추가로 EBS 완벽하게 공부하시고 추가로 여기서는 m의 범위 나누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